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앞서 국민의힘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밝혔던 대통령의 소신껏 하라고 주문했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친윤 의원과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두고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 상황 첨예해져 가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저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요거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리죠. 이 윤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데 이번 순방은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타자 외교 무대에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다라는 이제 이 구호를 내걸고 지속적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에서 적극 참여하고 계신데 이 에이펙이라는 게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경제협력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데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 국가의 정상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또 뭐 북러 최근에 군사적 밀착 이런 거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등등등을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공급망에 다변화시키자, 또 무역 투자 확대다. 이런 게 가장 원래는 큰 이슈로서 작용하는 그 에이펙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가 됐는데 혹시 이거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일은 완전히 하겠다라고 이제 일정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한중 정상회담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또 지금 중일 정상회담 일정도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한중 정상회담이 대면 정상회담이죠. 이루어진다면 작년 11월 G20 그 발리에서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딱 1년 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난번 9월 달인가요? 9월 달에도 항저 아시안 게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 주석이 아주 환대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간의 어떤 협력이 고도화되고 밀착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쪽에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현안도 좀 짚어보죠, 의원님. 이 저 혁신위하고 지도부 간에 좀 갈등이 좀 있잖아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지도부 중진 저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험지 출마하거나 불출마해라 요거고 이 지역 김기현 대표나 장지현 의원은 아직까지는 그럴 수 없다 버티는 모양새인데 누구 주장대로 가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결국은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다 알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민심은? 민심은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내거는 타임 스케줄이 너무 빨리 오는 겁니다. 정치 일정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중진들 보고 뭐 험지 출마해라, 불출마해라 하는 압박이라는 게 이게 내년도 1, 2월에 나와야 하는 일이 너무 빨리 나온 겁니다. 그러면 좋은 카드를 너무 빨리 꺼냈다? 빨리 꺼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참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저는 좀 이 타이밍 조절을 했어야 된다. 조절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점 몇 % 졌습니까? 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강서구청장 패배 원인부터 규명하고 5.18 국민 묘역을 가는 게 아니라 저 같았으면 제가 강서구에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혁신위원들하고 피켓을 들면서 처절히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변화 혁신은 성역이 없습니다. 이걸 내걸고 우리가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두로 가는 거. 반성과 성찰 위에 그 바탕에서 우리가 뭘 못했냐 하는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 돌아다녀 보십시오.
지역 주민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을 예.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걸 가지고 서브 테마로 통합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미래가 나오는데 다 지금 하시는 그 서브 테마들이 다 맞는 얘기인데 반성과 성찰을 먼저 꺼내고 그 위에서 통합과 희생과 소위 말해서 청년 미래 그 탑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스케줄이 빨라진 겁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중진 지도부 윤핵관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 이 방향 자체는 맞다. 이게요. 많은 것보다는 이제 그게 민심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험지 출마라는 게 사실 저는 수도권 험지에 있습니다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 만약에 험지 출마를 결정했다면 당 지도부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선거 5개월 남아놓고 중진들 예를 들어서 조호영 의원을 서울 어디다 뺀다. 오면 거의 떨어집니다. 험지가 아니라 사지로 오는 거죠. 결국 이제 불출마하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 영남권에 특화된 이미지를 정치를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수도권에 와가지고 성공하겠습니까? 거의 떨어집니다. 험지가 아니라 사지로 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험지 출마라는 그 원래 논리의 명분은 뭐냐면은 왜 영남권 공천일거 당선이잖아요. 대구의 국회의원 12명 거의 공천만 주면 우리 김태현 변호사 들어가면 당연히 당선됩니다. 그런 곳에서 2번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네 자리를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너무 그런 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선거 바로 직전에 나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혼돈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제 물갈이가 필요한 건 맞는데 너무 빨랐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해야 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뇨한 위원장이 이 대통령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뇨한 위원장님 참 존경하는 분인데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은 오죽했으면 윤심 얘기를 했을까. 참 안타까움과 또 그분의 고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가는 윤심 논란으로 벌어진거든요. 윤심이 뭐 수직적인 어떤 당청 관계, 당대 관계 속에서 어떤 오다를 받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그 발언은 좀 많이 나가시지 않았나. 물론 중진들 또 친윤계 핵심들 또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또 수도권 출마를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권고라는데 그건 강요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분이 윤심 소위 말해서 소신껏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그랬으면 됐을까라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게 맞았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그런 얘기하는 게 결국 좀 그게 뭐 윤심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맥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본인의 정책 생명이 달린 문제죠. 정치적인 자기의 정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윤심 그거 크게 그것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진로 자기의 자심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의원님.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략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해서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험지 출마를 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요. 아니 김기현 대표 만약에 결단을 한다고 하십시오. 그럼 그게 떠밀려서 하는데 떠밀려서 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게끔 해줘야 이게 일이 풀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떠밀려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하겠습니까? 내가 떠밀려서 하는데. 밀려서 나가게 하면 안 된다. 밀려서 나가면 만약에 당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당 대표가 떠밀려서 했을 때 당 대표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안 그렇죠? 그러면 당 대표는 뭘 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본인의 이름으로 결단을 통해서 내년도 선거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죠. 알겠습니다. 그걸 충정을 가지고 하는데 떠밀려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전략적인 내부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원님 제가 저 정치인들의 속마음이 궁금한데 요 험지 출마론이나 불출마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진짜 의중은 뭐라고 짐작하세요? 왜냐하면 이뇨한 의원의 이 윤심 요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이 첫날은 별 반응이 없었는데 어제는 그런 것은 없다. 당에서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실 진짜 의중이 뭔지, 진짜 윤심이 뭔지 그게 궁금했어요. 소위 말해서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물갈이가 나옵니다. 영남권을 예. 중심으로. 또 물갈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물갈이론에 대해서 그게 또 대통령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물갈이를 환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실도 환원은 이게 어떤 당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라고 하지만은 예. 그런 중진들이 계속 포진하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와서 변화의 모습을 겉으로라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외연을 넓히는데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김기현 대표가 어제 당대표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굉장히 좀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고, 장지원 의원은 지금 저 SNS에 버스 49대 사진도 올렸는데, 김기현 대표하고 장지원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는요. 소위 말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다 소위 말해서 당신만큼이나 이 당을 살리고 싶고 당신만큼이나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게 권고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강요식으로 오느냐. 나는 내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풍겨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단은 어느 시점에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분의 발언을 보면 영광을 누렸다. 다 때가 시기와 조건이 있다. 시기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시기가 있다. 그런 말의 뉘앙스로 보면요. 김기현 당 대표께서는 총선 승리에서 본인의 결단 문제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결단을 지금 하면요. 카드를 너무 쉽게 써버린 겁니다. 너무 빨리 써버린 겁니다. 그 결단의 순간은 오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분은 본인을 던지면서 당 승리를 위해서 매진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제원 이분도요. 장제원 우리 의원도 얼마나 이 정부의 참 핵심으로서 일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떠밀려서 너 뭐해라 불명예라 보죠. 그분도 정말 윤 정부의 선거를 위해서는 무한대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들먹이고 하니까 이게 대단히 불쾌한 거죠. 그러면 결국 장지원 의원도 그냥 가만 놔둬도 알아서 선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책임감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의 베테랑도 아니고 정치 모르는 분이 와서 당신 불출마하고 험출마 압박한다? 내 정치 운명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데 이건 나의 불명예다. 그래서 틀어내놓고 반발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종국에는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얼마 전에 본인 신당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여당 비대위 얘기하는데 이제 1, 2주 내에 김기현 대표 체제 무너지고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당의 비대위. 이제 왜 비대위 얘기가 나왔냐면은 혁신위원분들께서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조기 해체를 하겠다. 혁신위가 해체되면요. 결국 당 지도부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김기현 대표가 정말로 무난하게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겠냐.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얘기로 보고요.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당과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거.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정립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누가 들어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뭘 바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국민은 통합을 바라는 게 아니라 혁신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요한 위원장께서도 통합적 행보도 물론 서브 테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 혁신이 국민이 뭘 바라는지 한번 되새겨봐요. 제가 보기에는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얘기인데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제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면 수도권 선거에 영향일 거다 요 얘기신데 현실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나갈 걸로 보세요? 당내 있을 걸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12월 27일 데드라인으로 해놓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간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살아올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유승민 대표하고 합치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유승민 정도. 소위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간다면은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좀 늘어나겠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당이 크게 돌풍을 일으키냐. 과거 자민련 JP 보십시오. 그 정도의 어떤 그 거목 또 지역 기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충분히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데 만약에 신당으로 나갔을 때 정말로 신당이 국민의힘 후보표를 가져오느냐 민당표를 더 가져오느냐 여론조사엔 민당 후보표를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표를 뺏어옵니다. 왜 그러느냐 민당표는 응집도 충성도가 강합니다. 지금은 민당표를 가져오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민당의 응집도가 더 세지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낙천자들이 그걸로 다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표를 빼앗아가죠. 결국 예.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 된다. 결국 알겠습니다. 보수의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 여기서 지도부가 나서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석하고 대화를 해야 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